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박 스테파노 달식님, 매일매일 뭐 수익 나섰다고 맨날 자랑하시고, 질투나요. 아주 약 오르고, 뭐 파이셀 들어가시고, 에코프로 BM, 어휴, 차익 실현도 하시고, 짝짓기 매매, 뭐 EDGC, 뭐 다 좋습니다. 야, DBI텍 폭등, 와. 지금 보시면은, 스윙의 DBI텍 목표주가 상향을 35,000원까지 잡아드렸어요. 근데 고점 이제 31,000원 기준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죠. 13시 이후에는 재편입 불가,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녹화를 해드렸는데 13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뭐 굳이 재편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흐름 기준에서 쭉 지켜보면은 고점이 31,350원이에요. 그럼 가격대가 조금씩 바뀝니다. 31,350원. 그렇게 해서 이 뭐 계산기만 있으면 어느 정도 뭐 편안하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3만원, 29,500원의 지지 부분을 놓고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시간이 뭐 3시를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기준을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일단 그 넘어서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주 저점 물량도 있지만 이번에 들어간 물량이 27,000원 손절 범위를 잡아놓고 28,500원 평균 단가를 맞췄죠. 그 28,5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춰놓고 31,000원 정도 수준이 와야 그나마도 이제 뭐 10% 수준의 편입 단가 대비해서의 흐름. 그래서 이제 31,000원대의 움직임에서 차익 실현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신규 편입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신규 편입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29,600원? 그래 봐야 뭐 29,600원 대비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어찌됐건 29,600원의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두 번째 기준의 목표주가 상향했던 범위에서 신규 편입 부분을 31,000원. 그러니까 1시 이후에는 안 들어간다. 만약에라도 들어가신다면 이런 전략을 꾸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차례 이제 분할 매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목표주가 상향해서 이제 12만 원 잡아드린 건데, 13시 15분 기준에 이제 109,500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연구원이 먼저 올려드렸죠. 그래서 107,000원, 109,000원 이렇게 눌려지고 되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됐다면은 그때 이제 따라붙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EDG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올려드리고 그 동영상 링크 올려드리고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윙 DBI텍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카페24까지 해서 7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고 링크 다 드렸고 카페24도 이미 장중에 9시 50분 기준에서도 계속 기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올린 시간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 올린 시간 기준에서 5분봉, 1분봉 차트 보면 재편입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겠죠? 썩?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에서 이제 편입이 됐는지 또 편입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됐는지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 됐는지 이런 기준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한국 정보 인증을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 목표 주가 이제 상향 범위의 기준 그렇게 해서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 오늘 라이브방에서 몇 차례나 올려주시고 예쁜 공대님께서 2시 55분에는 또 다른 종목도 올려주시고 저기 올려주셨군요. 키리오스님께서 한국 정보 인증 11시 저때 몇 분이에요. 근데 저 부분을 사실상 여러분들께 전략을 안 잡아드렸어요. 그때가 한 10%대 흐름이었는데 좀 게을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단 교육용 기준에서 목표 주가 부분이 이제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 크게 상향되는 거죠. 한국 정보 인증.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목표 주가 한번 찾아보고 한국 정보 인증. 그때 목표 주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차 목표 주가 되는지 부분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안 좋았나 모르겠어요. 계속
누적으로 교육입니다 해서 뭐 카페 24든 뭐 광통신이든 다 놔뒀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운 것 같아요. 한국 정보 인증, 정보 인증. 그래서 한국 정보 인증 기준에 거래량, 기준 거래량을 2천만 주를 아마 설정을 해드렸을 겁니다. 2천만 주 설정을 해드렸고 5월 19일 날 설정을 해드렸었네요. 어찌됐건 그 조정받고 눌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 정보 인증 목표 주가 상향 그렇게 해서 상향이라고 하지 말고 2차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얼마? 7,500원 기준 잡고 7,000원이면은 8,200원, 8,300원의 기준 8,300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15시 그 7분이죠. 07분 기준에 현재가 7,49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이게 3차인가요? 3차, 1차, 2차, 2차네요. 2차. 그리고 고점 그 기준에 7,490원 기준 90원 기준 이탈될 경우 계산기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상한가 기준 잡고요. 고점 기준에 상한가부터 잡을까요? 7,590원. 상한가에서 3% 빠지면 7,350원. 상한가에서 빠지면 7,350원. 아까도 이제 그 상한가 기준에서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 그래서 고점 7,490원 대비 2%, 4% 잡죠. 7,490원 대비 7,350원 이탈되면 7,350원 이탈되면 50% 7,000 또 4%가 15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상한가 진입 시 50%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 후 3% 기준 아까 얼마였어요? 7,590원 설정되고 이탈되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3% 기준 잡으니까 7,350원이죠. 7,350원 1,35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신규 추가 재편입은 13시 이후 재편입 불가.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가 없고 윗꼬리 3분의 1, 아랫꼬리 윗꼬리 3분의 1, 윗꼬리 2분의 1 정도는 어느 가격인지 정도만 설정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이제 그 3분의 1이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시간도 다 됐을 뿐더러 지금 등락률 27% 이상 28.25%까지 들어 올려진 종목이 대밀린다라는 자체 3분의 1씩 대밀린다라는 자체가 그게 이제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아이고 근데 엑셀을 잘 못 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계산기도 다시 해드린다는 게 자꾸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얼마 됐죠 아까? 7,490원 5,840원 5,840원 이거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더 쓰기 쉽게 해주셨는데 하여간에 6,940원 그 지지 부분 6,950원으로 할까요? 50원 그리고 6,670원 그렇게 해서 한국 정보 인증 부분은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도 올려드렸고 기존에 이제 그 편입 기준 설정, 거래량 설정, 또 목표 주가 설정 다 돼 있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보시더라도 교육용으로 나쁘지 않다. 다만 아까도 이제 EDGC에서 이제 그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준점 잡아서 기존의 차익 실현이나 손절 범위가
형성이 됐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자꾸 이제 가지고 있었더니 뭐 다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다 보면 매번 고점 놓쳐요. 매번 고점 놓치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범위의 흐름은 조금 벗어나시고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대처 방안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한국 정보 인증도 상한가 갈 것 같아 하고 대기 타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차익 실현했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한가 가는데 이러다가 놓쳐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아까 알려드린 올려드린 비중을 갖고 계신다면 그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신 대로 좀 대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단기 공략주뿐만 아니라 주력주들 일부도 힘겹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DBI텍 엄청난 강세를 띈다 할지라도 비중을 이렇게 월등하게 실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정보인증이나 카페24나 이런 쪽의 비중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대한강통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주력주가 다 강한 상태에 수익이나 단기 공략주가 강세를 띈다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보니까 좀 속이 상한 거고, 아니 조선주도 무슨 다 냅두고, 아니 개장 초에 조선주 그냥 다 얘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좋습니다 하고 대우조선해양 쓰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멀쩡하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평상시랑 다르게 현대미포조선이냐 이거야.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 편입기준 설정 대비해서 눌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수준의 아쉬운 부분은, 요런 정도 수준의 아쉬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감내를 해주시고, 그다음 시장 상황 좀 개선되고 나면은 우리 쪽의 기준에서 개선되고 나면은 그때 돼서 좀 수익률의 극대화를 다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찌됐건 단타 종목이나 여러분들 개별 수익 종목이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내려가거나 음봉 달고 내려간 종목군들도 대부분이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기준 설정 범위가 다 잡혔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네이버도 부럽고 카카오도 부럽고 에코프로 BM도 부럽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력주들의 수익을 계속 가져가면 되겠습니다.